저 밑으로 처음 스타트. 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비자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네트워크 싫어서 소비자를 할래. 그래서 컨슈머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 탈퇴를 하시고 바로 다음날 가입이 가능하세요. 대신 저 밑에 되겠죠. 저 밑에.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을 시키실 때 이러이러한 이제 사업이 있는데 혹시 나중을 위해서라도 저기 그냥 사업자 회원으로 하실 거냐 아니면은 일반 컨슈머로 하실 거냐를 확실히 의견을 여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입을 시키셔야 이제 문제가 없겠죠. 질문은 이 페이지 끝날 때쯤 몰아서 한번 받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컨슈머 M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 M이 멤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다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 단기간 동안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될 때가 있겠죠. 지금 현존하는 자가소비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컨슈머 M은 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가소비회원은 기존에는 뭐 여러 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딱 한 번만 사업자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회사에서. 이해되시죠? 자, 비기너는 기존의 준회원이에요. 준회원은 저 비비가 발생한 사람인가요? 안 발생한 사람인가요? 영비비, 그렇죠? 회원가입만 해놓고 비비를 하나도 물건 제품을 하나도 안 사신 분들. 그러니까 영비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5일 있다가 자동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비기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멤버라고 되어 있는데 멤버는 기존의 준회원과 정회원의 사이에 우리 회원이라고 있었죠? 1BV 이상 발생하신 분들은 추천수당을 다 받으실 수가 있었잖아요. 5%씩.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멤버라고 부른다. 자, 여기 보이시죠? 1BV 이상, 50BV 미만. 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GBO라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정회원인데요. 자, 직후 비즈니스 오너라는 그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GBO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캡틴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존에 있었던 뭐 판권이라든가 뭐 정연이라든가 지금의 직급들, 매니저, 팀 매니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사용하지 말자. 우리 글로벌 회사로서 이 명칭을 정확히 좀 지켜가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정연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GBO라고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똑같습니다. 본인 누적 50BV 이상.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멤버로서 비기너는 준회원은 해당이 없는 거죠. 멤버로서 최근 4주 소실적이 1000BV 이상이면 정연으로, 그러니까 GBO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넣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국내법상 그 공정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대만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실적에 1000BV 이상이 됐는데 수당을 받으려면 다 이걸 하시겠죠. 정의원은 그렇죠? 네. GBO를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대만이나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갭이 있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있는데요. 원스타는 500BB 똑같고요. 투스타는 똑같은데 홀세일 자격이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늘어났죠. 자, 이렇게 여기 바뀐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년 누적이잖아요. 원스타 투스타가. 내 실적 1년 동안 누적인데 지금 현재 서버, 그러니까 전산에는 막아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 이렇게 2년에 3년에 거쳐서도 원스타 투스타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는 1년으로 이렇게 하시죠. 왜냐면 회사 정책이 또 바뀌어서 1년을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V는 공식적으로 보너스 볼륨의 준말로 하고요. 수당 지급률이 35%가 넘을 경우에 기존에는 어땠어요? 다이아몬드 이상급들에서 캡을 씌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체 다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200BV 단위로 후원수당을 줬었죠. 근데 100BV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10원 단위 이상으로 이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뭐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이 안 받고 없어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받아가시다 보니까 수당 지급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글로벌 원서버가 되면서 약 4.5% 정도의 수당 지급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당이 한국으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전체 회원들에게, 직업분들에게 캡을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짧게 하시죠. 되셨습니까? 저 네. 만약에 회원으로서
네. 소비자 회원이 따로 있다고 했나요? 네. 그 컨슈머 회원은 공무원도 가입하는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원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죠. 네. 근데 그 컨슈머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쇼핑몰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교사가 됐던 경찰이 됐던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차이점은 뭐냐면 방판법에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컨슈머 분들은 반품법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반품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등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등록이요? 네. 외국인인데 그 소비자로만 그냥 하게 될 경우 네. 아니면은 네. 우리가 오픈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미오픈된 나라에서 네네. 등록은 그럼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세부적인 거는 지금 현재 오픈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네. 그 컨슈머랑 그럼 컨슈머 M은 네. 다 매출은 일단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식적으로 다 그 잡힙니다. 컨슈머 M은 사업자로 전환 가능할 때 개보상은 그대로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홀세일이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바뀌었는데 지금 홀세일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4월 4일 되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질문 잘해주셨어요. 지금 4월 3일까지 내가 지금 원스타예요. 네. 그럼 4월 3일까지 원스타가 유지가 되겠죠? 네. 그럼 4월 4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여전히 원스타. 원래는 없애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없애기로 했었어요. 네. 회사에서도. 그런데 12월 25일이 2018년의 마지막 주 마감이래요. 그때까지 유예해 주는 걸로 했답니다. 그럼 홀세일 전용. 네네. 네. 기존의 원스타였으면 네. 4월 4일이 지났는데 투스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월 25일까지는 이제 홀세일 가격 자격을 유지해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엑기스 질문들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추천수당은 스폰서 보너스, 후원수당은 팀 보너스, 매칭 보너스, 승급수당은 프로모션 보너스, 직쿠폰물 수당은 직보물 보너스. 이 명칭을 좀 한 번씩 이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천수당은 먼저 이제 멤버 이상의 모든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멤버는 뭐예요? 1BV 이상 발생한 사람이죠? 기존에 우리 보상 플랜도 똑같았죠? 준회원인데 1BV 이상 발생한 사람들은 5%씩 다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후원수당, 추천 매칭수당, 승급수당의 유지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버 미만이냐, 실버 이상이냐, 지금 현재 매니저 미만이냐, 매니저 이상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두 가지로만 보시면 돼요. 기준이 어디예요? 지금의 매니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실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만인 경우에는 나 플러스, 지금이랑 똑같죠? 나 플러스 직추천인. 직추천인 속에는 이제 회원이 있겠죠? 멤버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가소비, 컨슈머 M이게 되겠죠? 컨슈머 M. 그 다음에 소비자예요. 일반 컨슈머. 아까 질문하셨던 다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구퍼물에 또 소비자가 있을 수 있겠죠? 활용하시는 분들은. 자, 그럼 다 합쳐서 50BV 이상이 되면 유지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뭐 쉽죠? 그런데 이 일주 실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 그 수요일부터 이제 화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 화요일까지 마감될 때까지 30BV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한 또 30BV를 했어요. 그럼 총 60BV죠. 네. 그럼 저 유지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주 내에 50BV를 충족을 시켜줘야 전산에서는 정연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하 파트너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주 이내 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버 이상은 어떻게 됐어요? 나 플러스 직구퍼물 소비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구퍼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그룹 매니저 이상은 혼자 스스로 50BV를 했어야 했었죠? 네. 일주에 있었나요? 그래도 사주가 않아요. 그렇죠. 일주 안에 모든 걸 여기 보시면 일주 실적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주 실적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매니저 이상이 되시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식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이제 오토십이라는 거를 이제 글로벌 수당의 이제 글로벌 회원들에 대한 실적을 인정을 받으시려면 투스타에 오토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 이상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본인이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오토십은 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에 50일이라는 거는 사주. 자 보시면 네. 일주 실적이 이렇게 되면 4주간 유지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지 조건을 미충족했어요. 그럼 지금처럼 다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직추천 이내 구매로 유지 상태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보상 플랜 자체는 이게 탑재가 안 돼 있었는데 명실했죠? 6개월 동안 내 혼자서 구매 이력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탈퇴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먼저 추천 수당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멤버 이상의 5%씩을 드린다. 단, 회원 자격에 투스타의 오토시 참여자만 글로벌 실적이 인정되면 글로벌 추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밑에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미국이나 대만의 그 회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이 실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투스타에 오토시를 안 했으면 그분들 실적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원 수당도 그렇고. 이 추천 수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가 만약에 미국 임피스 사장님이 이제 미국이에요.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발생을 해도 내가 투스타의 오토실이 아니면 추천 수당 5%를 받을 수 없다. 이해되시죠? 네. 자, 비기너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글로벌 회원이냐, 자국 회원이냐.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글로벌 회원은 뭐예요? 한국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회원이에요. 내가 직구퍼인데 내가 투스타에 오토십을 했어요. 내 자격이. 그러면 저는 글로벌 회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내가 투스타를 했는데 오토십을 안 걸었어요. 그럼 저는 글로벌 회원이 아니에요. 저는 자국 회원인 거예요. 그냥 자국 회원. 그러니까 글로벌에 관련된 모든 실적에 대해서 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자, 내가 글로벌 회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투스타에 오토십이에요. 걸었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5%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내가 자격을 안 했어요. 그럼 자국 회원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미국 사람을 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후원 수당을, 추천 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그리고 추천권 자체가 없어요. 투스타랑 오토십을 안 하신 분들은 외국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뭐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상으로 표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일반 소비자 회원도 추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처음 보셨던 컨슈머. 네. 추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굴 소개할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그렇죠. 내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그러니까 추천권을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M은요? M은 이제 사업자로 추천권이 있죠. M은. M은. 네. 방금 그 2대 한국인도 X에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 사람이 추천한 한국인에 대해서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추천 수당은 네.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그쵸? 안 된다는 네. 어차피 여기 2대는 상관이 없. 2대는 못 받죠. 다. 네. 자, 후원 수당은 지금은 똑같습니다. 12%를 지급을 하고 100BV 단위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GBO 이상을 대상으로 조금 2,500만 원까지 똑같습니다. 단 회원 자격 투스타의 오토십 참여자만 글로벌 실적이 누적되며 글로벌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죠. 네. 네. 그리고 본인 구매 그 오토십 실적은 후원 수당 산정 시 이거를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산 거 내 실적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내가 글로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스타에 오토십을 했으면 나는 글로벌 회원, 안 했으면 자국 회원. 투스타만 하고 오토십을 안 했어도 자국 회원. 오토십을 했는데 투스타가 안 됐으면 그래도 자국 회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산하에 내가 달았던, 내 파트너가 달았던, 내 스폰서님이 달아주셨던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분들의 실적을 어떻게 한다? 자국 회원은 뺀다. 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회원을 하다가 내가 오토십을 뺐어요. 아니면 내 유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제 누적돼 있는 실적에 누적돼 있는 실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5만 BV가 누적이 돼 있었어요. 그 속에 1만 BV가 글로벌 이런 외국인들의 실적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나한테 5만 BV가 쌓여 있어요. 아직 그 실적에. 그런데 그 중에 1만 BV는
미국과 대만 파트너분들이 쌓아놓은 실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토십을 놓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만 BV면. 외국인. 오토십을 뺐으면. 힘을 바짝 써야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오토십을 걸어놨는데 유지를 못했어요. 50BV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날라. 5만 BV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글로벌 회원이냐, 자국 회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만약에 오토십을 그날 네. 잔액이 없어가고 못했을 때는 또 회사에서 네. 오나요? 언제까지 다시 2차로? 1차, 2차가 있더라고요. 네, 1차, 2차 있고 만약에 그게 못했을 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매칭 수단 이게 가장 좀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 회원 자격 투스타의 오토십 참여자만 글로벌 실적이 인정되며, 그렇죠? 이거는 동일하죠. 자, 추천 매칭도 내가 그 글로벌 회원이 아니면 자국 회원이면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글로벌 그 파트너들이 내 산하에 있다면 투스타의 오토십을 하고 사업을 하셔라 이런 내용이죠. 네. 자,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지가 계속 돼야 되시는 거고. 자, 기존에는 추천 1대에서 30%, 2대 15%, 2대 20%, 3대 10%였죠. 그거를 4대까지 늘려서 1대 30, 2대 15, 3대 10, 4대 5%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뭐 어떤 분들께서는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때요? 더 좋아진 건가요? 더 나빠진 건가요? 좋아요. 사업하는 입장으로서는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시험 아까 저기 뭐 재수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학 시험을 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 본 사람들이 다 100점을 받았어. 분별력이 있나요, 없나요?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 사업은 나를 기준으로 내 산하에 그 수많은 이제 그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유령 회원도 있고 소비자 회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액티브한 사업자만 추려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공정하지 않은가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내 산하에 이제 불로소득자들 소위 말해서 내가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누군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취지에서 변별력을 확실히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자, 추천 대수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군가를 후원을 하는데 내가 3대까지 후원을 했어요. 이제 기존 보상 플랜의 기준을 둔다면. 근데 사람인지라 내 그러니까 추천 매칭을 받을 수 없는 4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후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사람이 인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대까지 좀 늘려서 조금 더 깊숙이 후원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매니저가 없어졌죠? 네. 매니저 가지 않아도 이 조건만 다 만족을 하면 다 주겠다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1대 30%는 원스타 이상이면 줘요. 대신에 소실적 100BV 얼마인가요? 회원가로 2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대 15%는 투스타 이상 소실적 200V 40만 원 되겠죠? 회원가. 자, 그 다음에 3대 투스타 이상이면서 최근 4주 소실적 1000BV예요. 1000BV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러니까 최근 4주 합산 소실적 기준으로 200만 원이 돼야지만 이제 3대 10%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대는 투스타 이상이면서 최근 4주 소실적 3000BV 이상이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매니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걸 5%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원스타예요, 내가. 그 다음에 100BV 이상이면 당연히 일단 30% 받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한번 중간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내가 투스타를 했어요. 근데 소실적이 200BV가 안 됐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 2대 못 받잖아요. 200BV가 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 4주 합산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000BV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최근 4주 합산이니까 여기도 합산이 되고. 그러니까 2대는 못 받지만 3대, 4대는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좀 구조가 된 거예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걸 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 이렇게만 맞춰지면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큰 컨셉적으로 자 4대 좀 더 깊숙이 후원을 하라고 4대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또 하나 소실적 기준을 만들어낸 거는 변별력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수당이 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만 하면 되겠죠? 계산을 누가 합니까? 전산이. 회사 전산에서 다 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컴퓨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으시면 된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글로벌 회원일 경우에는 1대, 2대, 3대, 4대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그렇죠? 내가 투스타 이상이면서 소실적 기준 3,000BB 이상이면 1대, 2대, 3대, 4대 외국인까지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투스타의 오토식이 아니에요. 자국 회원인 경우에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못 받는다. 한국 사람들 거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승급수당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기존에는 원스타 이상만 해도 승급했었죠? 네. 근데 이제 투스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오토십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엔드 또는이 아니라 투스타이면서 오토십을 걸은 사람만 승급 인정도 해주고 승급 보너스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투스타를 했는데 오토십을 안 걸었어요. 브론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승급 못해요. 실적이 높아져도 승급 수당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 자, 1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루비 이상 그 의무 저거 있었죠? 의무 보유 직급자 1대 3대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2직급 아래 의무 보유했어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면 누구 있어야 돼요? 좌우측에 루비 있어야 되죠? 이제 바뀐 건 어떻게 됐어요? 에메랄드. 사파이어 3직급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죠? 에메랄드. 블루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그러면? 루비. 루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직급씩 낮춰서 총 3직급 아래인 직급을 의무 보유하면 인정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자, 브론즈라는 건 원래 없었는데 신설이 된 거죠. 자, 이거 이제 동기부여,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부여를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실버는 기존의 매니저였었죠. 실버로 바뀌었고 팀 매니저가 골드, 그다음에 그룹 매니저가 사파이어로 바뀌었어요. 자, 매니저, 팀 매니저, 그룹 매니저 이런 용어는 일본식 그 직급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이렇게 글로벌사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으로 바꿔준 거예요. 미국 형태. 이제 글로벌사들이 이제 쓰는 그런 기준으로 바꿔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동일하고요. 네, 다이아몬드까지만 이제 승급수당을 주고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급들은 이제 승급수당을 없앴죠.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지난번에는요. 네. 지난번에 초기에 그 바뀐 보상 플랜에는 네네. 다이아몬드는 2직급 밑에가 아니었나요? 보유.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 며칠 전까지만 그랬었죠. 이게 최종이에요. 아, 이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공지가 됐고 이게 최종. 최직급으로 바뀌었네 다시. 네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사파이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그룹 매니저. 이해되시죠? 네. 캡틴 인형권은 뭐예요? 이거는 유용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내가 캡틴 이용권을 2를 땄어요. 그러면 어디 글로벌사에 가서 최고 직급,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급 이상자를 리크루팅 해오세요라고 하면 가서 해온답니다. 괜찮죠? 그렇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으로 초대를 하셔서 뭐 요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그건 말고. 그건 말고. 그리고 태어나네. 자, 직쿠퍼물 수당이 이제 성격이 확실해졌죠? 네. 케어셀러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케어셀러 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완전히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쿠퍼물이라는 것 자체가 케어셀러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활용이 된다. 컨셉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영자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소매 수익. 예를 들어서 제가 75,000원에 기초종을 사서 홀세일가 15만원에 팔았어요. 그거 얼마 차익이 나나요? 75,000원 남죠? 네. 그거를 수익이잖아요. 소매 수익. 네. 그거를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어떻게 해요?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급적 500만 원까지 현금으로 그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만? 케어셀러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기존처럼 BV 그러니까 소식적에 합산을 해서 이제 후원 수당이면 뭐 이렇게 정산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되세요? 자, 사장님 케어셀러 샵 운영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죠? 기존처럼 그 직구법으로 통해서 실적이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 BV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사장님의 소실적에 합산을 시켜서 이렇게 정산을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인필드 사장님이 케어셀러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75,000원의 차액이 나왔어요. BV를 주지 않고 75,000원을 그 다음 주 목요일날 그냥 입금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까지 급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자, 기간이 언제예요 이게? 주급점이죠 주급점. 일주일에 500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은 2,000에서 2,500만 원 되겠죠? 질문 그렇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케어셀러 샵 하시는 분이 저기 지금 이 수당을 받아가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러면 매출이 네. 소실적으로 합산이 될 거잖아요. 그 수당도 그러면 아니, 이거 중복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걸 네, 이걸로. 그 위에 그러면 위에 있는 네. 스폰서 그 그룹은 그 전체적인 매출의 BV로 수당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BV는 인정이 되는 거죠. BV는 인정이 되는데 네. 그 케어셀러 샵 오너는 그 수당을 받지는 않는 거네요. 그 부분이요. 비밀가 없나 보죠.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홀세일가에 대한 비비가 받아질 올라.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기 그럴 수 있다 보는데 이분이 지금 매장을 갖고 있는 분은 이미 수당을 받았잖아요. 네. 직구퍼 몰에서 일어나는 걸 500만 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500만 원에 일어난 25,000 BV는 예를 들어서 네네. 25,000 BV는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수당도 케어셀러 샵 매장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 BV는 위에로 같이 풀어주느냐. 당연히 풀어주겠죠. 당연히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네네. 저기 그러면 샵은 네. 그 수당을 후원 수당을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중복으로 되는 것 같아요. 중복으로. 네. 그러면은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본인 플러스 직구펌은 소비자 매출이죠. 네. 자, 여기도 직구펌은 소비자 매출이 포함되죠. 네. 그죠? 직구펌은 소비자 매출이라는 게 아까 그거거든요. 직구펌을 내가 추천한 사람들 물건을 사는 거. 케어셀러 샵을 했던 안 했던. 그러니까, 저는 유지 조건인 거. 그러니까 유지 조건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유지 조건인데 그거를 수당으로 중복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김유성 스포더님 말씀하신 게 내가 케어셀러 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직구법으로 통해 수당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수당이 발생을 했으면 이 사람이 제품을 뭐 홀세일가로 사던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BV가 발생을 하겠죠. 일단은 네. BV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물론은 홀세일을 못 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소비자가 예를 들어 15만 원에 기초적으로 샀어요. 네. 자, 죄송합니다. 15만 원에 소비자가 샀어요. 네. 그럼 이 제품은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누가 사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도 쇼핑몰에 아니죠. 직구몰에 있는 사람. 샵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케어셀러가. 샵 주가 케어셀러 샵주 이게 저예요. 제가 이제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제가 물건을 사서 사는 거나. 제가 이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제가 이게 케어셀러 샵이 아니라 제가 사장한테 소비자가로 물건을 팔려면 제가 본사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사게 되는 거잖아요. 제 실적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저는. 제가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산 게 BV가 포함이 돼요? 안 되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V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로부터. 그쵸? 그러니까 제 스폰서님들한테는 실적이 다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BV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뭘 받아요? 소매 수익 7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건 아니지 않고 그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해가 됐고 네네. 이분이 지금 케어셀러를 운영을 하잖아요. 네. 이분의 사이트에 직구포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직구포몰은 네. 이 직구포몰에서 들어온
소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 네. 그래서 이분이 15만 원을 주고 사면 회사에는 여기서 7만 5천 원을 이민한테 주면서 주마감 500만 원으로 한정을 해서 준다는 그렇죠. 소리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일어난 여기에서 이분이 여기서 사간 그 BV가 있단 말이에요. 네. BV. 네. 유지 조건이야 되겠지만 사주 유지 조건은 이분하고 합산이 되는데 이 BV를 이분들이 받는 후원 수당에 합산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합산이 안 돼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거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 BV가 위에 스폰서들을 합산이 돼서 수당으로 후원 수당을 받은데 이 분에게 후원 수당까지 주면은 중복이라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소비자가에서 발생한 이 BV도 이 케어셀러를 운영하는 본인의 머리에 올라간 BV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후원수당으로 발생하지 않고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조건이 그런다 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최초의 직후펌을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도 동일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수당으로 줄 거냐, 차액의 소매 수익을 돈으로 줄 거냐, 소실적으로 줄 거냐를 두 개를 고민하다가 공정위에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BV가로. 근데 케어셀러 샵은 직후비랑 그게 아니죠. 제너럴 바이어하고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후원 수당은 그러면 합산이 안 되겠네. 그 네, 그렇죠. 케어셀러 네, 그렇게. 오너한테.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직후펌을 케어셀러 샵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교육 들으셨나요, 이필 사장님? 중요한 음성으로 만들어. 그래서 제가 녹음 거 들으셨고. 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BV가가 50 BV를 맞추려면 한국은 10만 원이면 되는데 미국은 $100, 뭐 대만은 3,100 달러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금액이 다른 거죠. 뭐 그 나라마다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7일부터 시행이 바로 되죠. 3월 7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3월 6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7일 이전에 그 자동 구매를 했던 순환 오토십을 했던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은 그 마이오피스 들어가시면 동의하는 그게 있어요. 거기 동의를 해주시면 바뀌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순환 오토십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바뀌는 그 이제 오토십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동의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동 구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그 4월 4일부터는 G쿠폰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로벌 공유 수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4월 3일까지 그 전주까지는 G쿠폰 인센티브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G쿠폰 인센티브를 안 되지. 네, 주지 않고요. 글로벌 공유 수당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유 수당은 이제 그 실적까지 저기를 계산을 정산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루어진 거는 그럼 아직도 오토십 신청 안 한 사람은 자, 그분들은